이 트렁크 버려도 될까요? 그 물음에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자물쇠를 풀고 뚜껑을 열었을 때 먼지 속에서 나타난 건 수십 통의 편지, 노란 봉투에 빼곡히 써 내려간 필체, 그리고 편지 한 장마다 적힌 이름. 진수에게 엄마가.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부산의 한 오래된 하숙집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을 잃고 평생 혼자 하숙집을 운영해온 70대 여성은 건물 철거를 앞두고 마지막 정리를 하던 중 다락 구석에서 오래된 트렁크 하나를 발견합니다. 낡고해진 그 가죽 트렁크는 적어도 수십 년은 그 자리에 있었던 듯 먼지와 거미줄이 뒤엉켜 있었고 표면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진수 1950.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엔 그냥 오래된 여행 가방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열어보니 안에 사람이 살고 있었더라고요. 시간 속에 멈춰버린 한 청년의 이야기요. 트렁크 안에는 낡은 군복 한 벌, 신문 스크랩, 그리고 작은 종이 상자에 곱게 접힌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편지는 모두 같은 사람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전진수라는 이름의 청년에게 그의 어머니가 보낸 손편지들. 진수야, 서울은 많이 춥니까? 부디 건강히 돌아오너라. 엄마는 오늘도 내 방에 불을 켜놓고 잠든다. 이 편지들에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던 한 어머니의 절절한 기다림과 후회, 그리고 사랑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어쩌면 이건 단지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누구나 가슴 한 구석에 못다 전한 말, 못다 꺼낸 이름 하나쯤은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 오래된 편지를 따라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려 합니다. 그곳엔 전쟁터로 떠났던 아들과 매달 그 아들을 기다리며 편지를 쓴 어머니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착하지 못한 그 편지들 속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트렁크는 50년이 지나도록 다락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줄의 글로 아들의 생사를 붙잡으려 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당신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편지 한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노란빛으로 바랜 봉투 뒷면엔 매직으로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1972년 3월 2일. 진수에게. 엄마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치자 한 줄 한 줄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진수야, 오늘은 너 떠난 지 딱 3년 되는 날이란다. 엄마는 오늘도 멍하니 내 방 창문을 열었다. 내가 쓰던 작은 책상 아직도 그대로 있어. 햇살이 들어오면 마치 내가 책을 읽고 있을 것만 같아. 읽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그 글귀. 그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세 통의 편지를 연달아 읽었습니다. 모두 전진수라는 청년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편지는 1969년부터 시작해 1975년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통, 어떤 달은 두 통.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하지만 도착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봉투마다 우표도 붙어 있었고 받는 주소도 적혀 있었지만 모두 다시 반송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수취인 불명, 주소 없음, 전입 불명확, 그리고 마지막 편지. 1975년 11월. 그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야, 이젠 정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됐구나. 엄마는 이제 많이 늙었다. 눈도 잘 안 보이고 이젠 펜 잡는 손이 자꾸 떨린다. 이 편지를 쓰는 것도 힘에 부치지만 그래도 오늘은 꼭 쓰고 싶었단다.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엄마는 오늘도 내가 돌아올 거라는 마음으로 미역국을 끓였다. 혼자 먹는 미역국은 참 밍밍하구나. 편지의 끝자락에는 굵은 잉크 번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마지막 줄을 쓰다가 눈물을 뚝 흘렸던 겁니다. 하숙집 주인은 말합니다. 처음엔 그저 오래된 유품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읽고 나니까 그냥 잊혀진 물건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그분의 시간이었어요. 살아있었던 누군가의 절절한 시간.
그녀는 트렁크에 담긴 다른 물건들도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그 안에는 전진수라는 청년이 입었던 군복, 신발 한 켤레, 그리고 작은 필름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 카메라 속에는 이미 현상된 적 없는 필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인근 사진관을 찾아 필름을 맡겼습니다. 며칠 뒤 현상된 사진 속에는 헬멧을 쓴 젊은 남자가 해맑게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잡고 있었고 배경은 흐릿하지만 군부대 내 생활관으로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흐리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0년 6월 포항훈련소 진수 첫 입대 날. 그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청년이 지금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그 청년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없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요. 정말 끝까지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녀는 그날 밤 트렁크 안의 편지를 하나하나 읽고 또 읽으며 하숙집 거실 한켠에 조용히 재단을 마련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억하는 일이에요. 트렁크 위엔 작은 액자의 사진 한 장이 놓였습니다. 훈련소에서 찍은 해맑은 청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촛불 하나와 편지 한 통이 놓였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전진수 씨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진수 씨, 당신이 남긴 편지를 대신 읽은 사람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당신 어머니의 그 모든 기다림 제가 대신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마지막 편지를 들여다보았다. 어머니가 쓴 마지막이자 가장 절절한 그 한 통. 진수야, 엄마는 이제 정말로 지쳐가는구나. 이렇게 너 없는 날들을 살아내는 것도 그만큼 살아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오늘도 너 없는 집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보냈단다. 그녀는 천천히 손으로 글씨를 더듬었다. 잉크가 번지고 종이가 울퉁불퉁해진 그 자국들이 마치 어머니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시간이었다. 잊혀졌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은 시간. 남겨졌지만 누구도 돌이키지 못했던 시간. 그녀는 다시 트렁크를 뒤졌다. 그러다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다. 표지는 다 찢어져 있었고 뒷면엔 희미한 글씨가 보였다. 진수의 일기장. 1969년 3월. 숨을 삼키고 펼친 첫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입대 전날. 마음이 무겁다. 그리고 다음 장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엄마는 울지 않았다. 대신 평소보다 반찬을 더 많이 해줬다. 그리고 내가 차마 말 못할 마음을 끝내 읽지 않았다. 그런 엄마가 내겐 세상 누구보다 아프다. 그녀는 그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넘겼다. 한 장 한 장. 그 속엔 군 복무에 대한 이야기, 편지에 답을 하지 못했던 미안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전진수 씨는 어쩌면 애초에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이다. 마지막 장. 거기엔 이런 글이 남아있었다. 이 일기장을 혹시 누군가가 본다면 부탁이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아들이 사랑했다고. 아들이 정말 그립다고.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기자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트렁크 안에 담긴 편지, 사진, 일기장. 그 모든 기록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며칠 뒤 지역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50년 전 돌아오지 못한 아들을 향한 편지. 기사에는 어머니가 쓴 편지의 일부와 전진수 씨의 일기 내용이 함께 실렸고 트렁크 속 유품 사진도 담겨 있었다.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누군가는 우리 아버지도 비슷한 사연이 있다며 댓글을 달았고 어떤 이는 이 편지에 진심이 담겨 있다며 손편지를 보내왔다. 그리고 그날 저녁 기자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어쩌면 전진수 씨와 함께 군 복무했던 분을 찾은 것 같아요. 그녀는 숨을 멈췄다. 정말요? 네. 포항훈련소 70년 입대 명단에 있었던 분입니다.
지금은 강원도에 거주 중이라고 하네요. 그녀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바로 다음날 강원도로 향했다.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딘가 미안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전진수 기억합니다. 노인은 말없이 트렁크 속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친구 아주 조용하고 착했어요. 훈련도 잘 받고 항상 웃었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났습니다. 탄약고 근처 사고였어요. 공식적인 기록은 없었습니다. 당시엔 다들 조용히 덮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녀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럼 그분은?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가족에게 그걸 말해주지 않았죠.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하염없이. 어머니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수십 년을 기다렸던 것이다. 트렁크는 조용히 닫혔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세상 밖으로 나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하나의 물결을 만들었다. 그날 이후 하숙집 안엔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흘렀다. 모든 일은 그 낡은 트렁크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가져온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었다. 하숙집 주인 할머니 강정희 여사는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그 편지를 꺼내 읽곤 했다. 마치 그 편지를 통해 이미 떠난 어떤 소중한 사람과 다시 연결된 것처럼. 50년이 지나도 사랑은 그대로 남는구나.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이야기를 들은 하숙생 지연도 그날 이후로 할머니와 자주 대화를 나누었다. 처음엔 단순히 이야기 하나를 공유한 동거인이라는 정도였지만 어느새 지연은 마치 할머니의 오래된 손녀가 된 듯 주말이면 함께 시장도 가고 밥도 함께 먹고 오래된 사진첩을 들춰보는 사이가 되었다. 내가 그렇게 오래 살아봤지만 말이야. 진심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 사랑도 후회도 다 말이야. 할머니의 말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낡은 트렁크 속 편지에는 사실 단 한 줄이 더 적혀 있었다. 나는 이 하숙집을 언젠가 다시 찾아올 거야. 그때까지 이 트렁크를 잘 부탁해. 영주가. 할머니는 그 문장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햇살을 닮은 미소를 짓던 영주의 얼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어쩌면 그는 정말 언젠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 시간이 흘러도 편지가 그 자리에 남아있는 한. 어느 날 지연은 작은 생각 하나를 떠올렸다. 할머니, 이 편지 그냥 여기서 끝내기엔 아까워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하숙집 노트북으로 올린 작은 블로그 글이었다. 50년 전 하숙집 트렁크 속 편지라는 제목으로 올린 그 글은 불과 며칠 만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내 어머니도 이런 편지를 남겼더라면 좋았을걸요. 세상엔 여전히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군요.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 익명의 댓글을 남겼다. 이 글을 읽고 울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 영주의 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정이라는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거든요. 지연과 할머니는 숨을 멈추고 그 댓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은 조용히 낯선 손님의 방문을 맞이하게 된다. 문 앞에는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서 있었다. 혹시 강정희 여사님이시죠?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오래 기다렸어요. 그렇게 50년 전 멈춰있던 한 조각의 이야기는 조용히 하지만 따뜻하게 다시 이어졌다. 배경 하숙집 마당, 나무 벤치 위에 앉은 정희 여사와 남자. 그날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누었다. 영주에 대한 기억, 그 시절의 바람,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이 말했었어요. 정희는 자신이 가장 많이 웃게 만든 사람이었다고. 할머니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 애는 늘 거짓말을 못했지.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연은 그날 밤 블로그에 또 하나의 글을 남겼다. 사랑은 때론 편지에 남아 시간이 흘러도 누군가의 마음을 울립니다. 당신의 편지는 어디에 있나요? 아직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은 써보세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이 작은 하숙집에는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사랑은 시간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편지는 말하지 못한 진심을 기억하게 한다. 기다림도, 사랑도 시간 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시간이 모든 것을 덮고 지운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처럼 사람의 진심은 때로 수십 년의 시간조차 뛰어넘어 다시 서로를 만나게 합니다. 정희 여사의 오래된 하숙집 트렁크 속에서 나온 한 통의 편지, 그 안에 담긴 친구 영주의 마지막 인사, 그리고 그로 인해 다시 이어진 인연. 그것은 단지 편지가 아닌 놓쳐버린 감정, 전하지 못했던 사랑,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용기가 하나의 기적처럼 우리 곁에 다시 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못했던 약속을 그녀의 아들이 대신 전하러 왔고, 정희 여사는 긴 기다림 끝에 마음속 응어리를 조용히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아직 전하지 못한 누군가의 이름이 있나요? 혹은 시간에 묻어버린 그날의 눈빛, 그날의 대답이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이 채널을 통해 그런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이야기, 세상의 조용한 기적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여운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기다림 혹은 당신의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는 기다릴게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살짝 열 수 있도록.